그런 거 감당할 수 있냐요. 진짜 이상한 새끼다. 다 수기로 계산을 한다는데 체조를 해야 되니까. 개박살이 났는데 이런 걸 왜 물어봐. 누가 다녀요 그거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눈썹 정리를 하면서 쌍팔년도 분위기 면접을 봤던 중소기업 면접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한 3년 전에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울산에 살았었거든요. 근교 도시까지 제가 넓힌 거예요. 구직 반경을. 그러다가 부산에 정관이라고 신도시가 있는데 거기 있는 회사에서 이제 면접 제의가 온 거예요. 뭐 일단 면접은 가보자. 괜찮을 수도 있고 하고 이제 잡플래닛을 찾아봤죠. 필수잖아요. 봤는데 거기가 평점이 1점대인 거예요. 이제 막 가족 기업이다. 뭐 회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엄청 불평들이 많더라고요. 재직자도 그렇고 퇴사자도 그렇고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이제 갔어요. 근데 그 정관이라는 곳이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좀 까탈스러운 데거든요.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정류장에서 내려서 그 회사까지 한참 걸었어야 되는 위치라서 제가 차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서 이제 면접 시간 맞춰가지고 도착을 한 거예요. 어떤 여성분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들어갔어요. 저를 데리러 오셨던 그 여자분이랑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남자분이랑 면접관이 2명인 거예요. 그 여자분은 저보다 한 2-3살? 많아봐야 한 4살 정도 많을까? 싶은 분? 그분은 이제 직함이 과장님이셨고 남자분은 이사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그런 거 썰 많잖아요. 뭐 면접 볼 때 뭐 개똥 같은 질문 이런 거 물어봤다는. 근데 저는 면접 보면서 그런 거 딱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. 운이 좋았겠죠 아마도. 그래서 저는 면전에서 남자친구 있냐, 결혼할 거냐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. 그때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. 남자친구는 있다. 근데 뭐 결혼은 아직 크게 생각 없고 출산도 물어봐가지고 출산도 가까운 미래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 얘기를 했어요.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. 결혼은 하지 말라면서 안 해도 된다면서 속으로 이 자식 뭐지? 하면서 그 쎄한 그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여기는 돼도 안 다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었냐.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사는 게 아니라서 준비하고 바로 왔다. 그러니까 그럼 뭐 타고 왔니요? 그래서 차 타고 왔다 하니까 차가 있냐면서 차종이 뭐냐는 거예요. 면접 볼 때 차종을 물어보는 거예요. 이런 걸 왜 물어봐? 하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대답은 했죠. K3다. 남자 이사님 말고 옆에 있던 여자분이 예를 들어 차 씨라고 하면 차 과장은 K5인데 뭐 이러는 거예요. 어쩌라고. 그분이 벤츠를 타든 소나타를 타든 나랑 뭔 상관이야. 예 막 이랬는데 이제 번호판 앞자리 숫자가 몇 자리냐는 거예요. 처음에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네? 막 이러니까 번호판 앞에 숫자 있는 거 몇 자리냐요? 2자리냐 3자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. 그게 왜 궁금해? 괜찮다면서 말해봐라고 뭐 이지랄을 하는 거예요. 말하면 뭐 돈 줄 거야? 썰탱이가 없는데 일단 아무리 개 같은 면접이라도 일단 대답은 할 수 있는 건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3자리다 그러니까 차 과장은 번호판 2자리인데 차가 더 좋네 막 이러는데 그 여자분 표정이 개똥 씹은 표정이었거든요. 눈치가 보이잖아요. 저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러면서. 그래서 저는 중고차 샀어가지고 차는 좀 있으면 거의 10년 된다. 그러니까 그래? 그럼 차 과장 차가 더 좋네. 이제 차 가지고 지 혼자 평가질 하는 거야. 뭐 차 좋으면 뽑고 안 좋으면 안 뽑게? 그때부터 약간 쌉소리 해봐라. 나도 똑같이 쌉소리 한번 해보자. 하고 싶으면 다 하고 가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. 이제 저한테 잡플래닛을 봤니에요. 자기 회사 잡플래닛. 저는 봤잖아요. 근데 그 자리에서 봤다고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평가가 좋으면 보고 왔다고 하면 되는데 1점 몇이니까 안 봤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면접 끝나고 갈 때 잡플래닛 꼭 보라는 거예요. 자기 회사 거를. 제가 이미 보고 왔잖아요. 아니 평점이 좋은 거면 보고 우리 회사 좋은 회사다 하고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 개박살이 났는데 평점을 왜 보라고 하는 거지? 싶어가지고 이러니까 올라온 얘기가 다 맞다고 그거 보고 참고하라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은 회사의 이사잖아요. 근데 자기 회사가 평점이 개박살인데 꼭 보래. 다 맞는 말이라고. 희한하다. 이 사람 도대체 뭐지? 이랬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할 직무들, 뭐 회사 문화 이런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거기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였는데 10분 무조건 일찍 와야 된대요. 왜냐면 체조를 해야 되니까. 절대 빠지면 안 되고 회장님이 나와서 본대요. 랜덤으로. 안 하고 있거나 늦게 와서 못 하거나 이러면 엄청 역정을 낸다는 거예요. 전 직원이 나와서 다 한대요. 뭐 현장 관리 소장 이런 게 아니고 회장이 그걸 나와서 보고 뭐라고 한다고? 근데 일단 어차피 안 갈 거니까 마음으로 안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예 했죠. 그러니까 괜찮냐고 해서 예 했어요. 괜찮지. 내 회사가 아니니까.
제가 앞으로 할 일들 이런 거 이제 설명을 막 해주는데 급여 계산을 할 거고 뭐 복지는 이런 거를 담당을 할 거다.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급여 계산할 때 프로그램을 안 쓴대요. 다 수기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. 수기로 계산 이랬는데 그 직원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엑셀로 다 불러 나와서 수기로 계산을 한대. 프로그램을 안 쓰고 급여 나가기 전 한 이틀 정도는 야근을 필수로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알겠다고. 그래서 잘할 수 있겠냐. 그래서 뭐 정되면 다 하겠죠 이러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좋아해요. 그냥 안 다닐 거라서 맹랑하게 대답했는데 그것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진짜 이상한 새끼다. 그 자리가 그 여자분이 빨리 나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. 약간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거다 하는데 여자분 표정을 보니까 약간이 아니야. 치다바리처럼 부려먹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뭐 해외 나가실 때나 그럴 때 항공권 뭐 숙박 이런 걸 다 해야 된다.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뭐 카톡으로 전달 드리고 해야 된다 하길래 뭐 알겠다고. 밤에도 연락 와서 비행기 시간 바꿔라, 호텔 바꿔라 이럴 수도 있대요. 근데 마음에 안 들면 회사 나와서 물건을 던진다는 거예요, 회장이. 그건 미친놈이잖아요. 그건 못 배운 새끼인 거지. 뭐 하는 짓이야? 그래서 에? 이러니까 회장이 물건 던진다고. 그런 거 감당할 수 있네요. 그래서 진짜 뭔 개뼈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예 뭐 이러니까 진짜 견딜 수 있냐면서 너무 다행이라면서 마침 너무 잘 됐다면서 안 갈 건데 나는 이러고 말았어요. 살짝 그래도 좀 다녀볼까 했던 게 직원들 숙소를 주는데 이게 한 사람당 아파트 하나를, 소형 아파트 하나를 그냥 한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. 회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. 좀 괜찮잖아요. 좀 흔들리는데 했는데 어차피 내가 괜찮다,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저한테 다니게 되면 도망 못 가게 바로 그 집 계약에 해서 바로 묶어놔야겠다면서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약간 소름 쫙 돋고 이 새끼 미친놈인가? 제정신이 아닌가 봐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절대 안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한 거죠. 면접 때 차 물어보고 번호판 몇 자리냐 그러고 옆에 앉아 계신 면접관님이랑 대놓고 네 차가 더 좋네, 뭐 아니네 얘 차가 더 좋네, 이거를 면전에서 하고 자플랜이 평점 개 거지 같은데 그거 꼭 보라고 다 맞는 말이라고 하고 회장이 물건 던진다. 그리고 카톡으로 변덕이 죽을 듯 메시지가 올 거다. 누가 다녀요 그거를. 또 연봉이 그걸 다 감수할 만큼 높았냐? 아니었거든요. 사택에 집어넣어서 발을 묶어놔야 되겠다. 도망 못 가게. 제 도망 못 가게라고 했거든요. 미친놈이잖아요. 그냥 완전 약간 미저리 같잖아요. 면접 딱 나올 때 언제 입사 가능하냐고 일정을 조율하는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길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 3주 이러니까 안 된대요. 그 여자분이 3주 안 된대요. 자기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일주일 정도로 합의 보자는 거예요. 길게 줘봤자 2주라 했나? 열흘이라 했나? 근데 3주는 절대 안 된대요. 일단 알겠다. 금방 연락 주겠다. 바로 연락 준대요. 그 남자가. 그래서 미쳤다. 어떻게 이사 앞에서 나 빨리 그만둬야 된다고 안 된다고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얼마나 시달린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플랜이 평점을 다 봤잖아요. 그게 다 맞는 말이라고? 보고도 어떻게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. 자플랜이 평점 꼭 봐. 그거 다 맞는 말이야. 그거 보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. 막 이지랄 했었단 말이에요. 쉽지 않다 싶었는데 연락도 근데 바로 준다고 했잖아요. 연락이 안 왔어요. 한 3일 동안. 저는 이제 그 사이에 다른 회사도 면접을 봤는데 거긴 그 다음날 바로 출근하라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다 오케이 하고 거기는 바로 출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인가 연락이 온 거예요. 언제까지 올 수 있냐. 못 간다. 연락 바로 주신다 해서 기다렸는데 안 오시길래 그 사이에 면접 보기로 했던 다른 데 보고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.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냐요. 오기로 했으면서 연락을 안 하셨잖아요 하니까 그래도 이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간을 본 거야. 그래도 그 사이 며칠 동안에 한 명한테 우주 했다가 까인 거예요. 딱 그런 느낌이 들길래 저도 다른 회사 가기로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이제 그러고 전화를 끊었죠. 문자가 또 온 거예요. 면접 끝나고 제가 만약에 다니게 되면 어떤 분들이랑 일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 조그만한 부서에 인사를 하고 왔었거든요. 그딴 걸 왜 시키는지 몰라. 근데 거기 이제 엄청 함하게 생긴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랑 이제 인사만 하고 이러는데 그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. 제발 와주면 안 되냐. 와줬으면 좋겠다. 다른 회사를 가기로 했다. 죄송하다. 물론 다른 회사가 아니라도 그렇게 똑같이 거짓말하고 안 갔을 거예요. 알겠다고 그냥 그러고 문자가 끝났거든요. 그 이사한테 또 문자가 왔었어요.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냐. 약간 무서운 거예요. 그때쯤 되니까. 안 되겠다 하고 그 연락처는 차단했거든요. 약간 집착 광공 같다 이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
일반화에 오르겠지만 정관에 있는 회사는 안 가야 되겠다. 좀 무섭더라고요. 혹시나 그 근처 회사 다른 데 괜찮아서 출근한다고 했다가 마주치면 어떡해요. 정말 웃기지 않나요? 나 면접 보면서도 차는 처음 들어봤네요. 차 뭐냐고는. 희한한 회사 면접 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안녕?